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20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증시가 이제 둘 다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급적으로 좀 본다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했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간까지 코스닥 매수를 추가를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1000포인트를 확실하게 넘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 외국인이 8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 특히 많이 매도한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저점을 다지고 디램 익스체인지의 그 반도체 가격 상승과 함께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외국인의 움직임이 뭔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생각보다 좀 이 코스피 자체에서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대형주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조금은 지지부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코스피 지수는 계속 상단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위에서 자리를 차분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히 위로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상방에서 계속 자리 잡고 하방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다시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외국인이 이 대형주 우리나라의 증시로부터 좀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보일 것으로 봤는데요.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이 코스닥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기술주 위주로 좀 올라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 증시도 보시면 미국의 그 나스닥 종목이 나스닥이 지금 0.8% 계속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모여있는 이 종목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다우도 이렇게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고점을 딛고 좀 하락을 시작했고요. 하지만 코스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오랫동안 요 정도 라인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점 라인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다음에 나스닥과 이제 코스닥이 약간 비슷한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을 앞두고 있고요. 자, 한번 이 증시에 대해서 움직임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율은 뭐 4원 정도 내렸고요.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 선물도 보시면 나스닥이 또 올라가고 있고요. 다우는 또 약 하락입니다. 나머지 이제 유럽 증시들도 약 부합으로 지금 독일 같은 경우 좀 내리고 있지만 크게 많이 내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해외 증시 전체가 뭐 크게 움직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 얘기가 좀 나오고부터는 뭔가 조금 재미가 없는 모습인데 확실히 코스닥과 그 나스닥의 그 기술주들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환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크게 움직임 없이. 그다음에 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좀 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바짝 올랐다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증시 자체가 저는 코스피가 고점 한번 뚫어 버릴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3천 여기서 좀 자리를 오래 잡았는데 분명히 이제 대형주가 지금 차익 실현 물량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대형주가 관심을 받을 그런 날이 올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여기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자, 250원 내려서 44,400원으로 마무리를 했었고요. 시간 외에도 조금 하락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 그 전환사채, CB죠. CB 물량에 대해서 전환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지금 코스피 증시 자체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으로 어느 정도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지금 자금이 좀 몰리다 보니 HMM과 같은 그런 대형주들이 코스피 대형주들이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확실히 요 정도 라인에서 요 정도 라인에서 43,000원 받치는 선에서 지금 증시 주가를 이어가는 것 같고요. 21선을 크게 꺾지 않는 선에서 지금 재반등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만원 초중반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지금 저는 5만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CB 전환 사채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CB 전환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부채 비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낮춘 다음에 CB 전환을 바로 시장가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 보유 지분을 늘린 다음에 그 지분을 포스코나 아니면 현대 쪽, 그 다음에 HDC 쪽 그렇게 세 군데가 유력하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한 곳에 이제 이 지분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에 대해서 그 아니, 뭐죠? 산업은행이죠. 산업은행의 그 지분 25% 정도를 매각을 한다. 거기다 플러스 이제 7%까지 해서 32%인가요? 그 정도를 매각한다고 했을 때 총 비용으로 따지면 거의 2조, 3조죠. 네, 3조 정도까지 할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을 이제 3조를 주고 이 매입을 할 가치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분들이 네, 다 평가를 하시고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딜을 어느 정도 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일단 산업은행은 그 지분을 어떻게든 처분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 협상자를 정하게 되면 이제 뉴스에서도 좀 나오게 될 것이고 정하기 전에도 이제 매각을 위해서 그 의향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뉴스에 이제 그런 찌라시들이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HMM을 이제 올해 3, 4분기, 그 다음에 2분기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3, 4분기까지 생각을 좀 한다면 이제 매각이 그냥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몇 달 정도 걸리게 되죠. 내용이 이제 검토가 되기 시작하고 한다면 아마 올해 말 정도에 매각이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매각을 올해 말에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고 매각 절차를 이제 슬슬 이제 진행을 해서 CB 물량이 전환되었을 때 이제 산업은행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겠죠.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매각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매각 마무리를 이제 올해 말 정도에 빠르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 매입을 지금 미리 한다면 이제 그 매입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3분기, 4분기, 한 4분기 정도부터 그 회사의 실적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분 가치나 이런 기업의 총 가치를 진행을 좀 해야겠죠. 실사를 좀 해야 될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저는 매각 내용이 네,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면 주가는 분명히 5만 원 이상으로 치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매각되기 전에 주가를 좀 올리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좀 비싸게 팔고 싶어서 그렇게 진행도 하고요. 자,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일단은 이제 다음 주면 6월 26일,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이제 6월 28일이 되게 되는데 6월 28일 이틀 뒤인 6월 30일까지는 이제 CB 전환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그 CB 전환 이후에 7월부터는 이 산업은행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주의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분명히 매각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아직까지는 주가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 분명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5만 원 이상을 치고 간다면 한번 슈팅을 다시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HMM 이제는 바닥에서 논지 좀 되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5만 원 방향으로 주가를 좀 상승시키면서 이 횡보 그림을 좀 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주에는 좀 상승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해외 증시들이 좀 좋지 않게 마무리를 해서 월요일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또 HMM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투자자는 기관과 외국인이 둘 다 이제 매수를 했고요. 자, 이제 크게 매도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씩 이제 힘 조절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그래도 다행히 매도를 계속 이어가지 않고 매수를 다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계속해서 HMM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연기금의 지분이 몇 프로대까지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5% 이상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연기금이 이렇게 사모아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간 월봉으로 본다면 급하게 올라서 이 정도 한 달 정도는 쉬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7월 달에 이제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이 125월봉선을 뚫어버리면서 이 정도죠. 245월봉선 한 7, 8만 원까지도 한번 치고 나가 줄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매각 이슈가 나오게 되면 저는 충분히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HMM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주의해서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상승 이후에 횡보하는 방향으로 계속 자리를 잡고 있고 분명히 때가 되면 저도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요. HMM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 전에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를 확인해 보면 자, 계속해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불안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890만 주로 이렇게 조금 감소를 했고요. 자, 이대로 계속 감소를 했으면 합니다. 일단 100만 주 이제 거래량을 한번 늘린 다음에 적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때 한번 거래량을 확 늘렸을 때 공매도 잔고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자, 이제는 주가를 추가로 하락시키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방으로의 그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이제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매각에 대한 그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공매도 세력들도.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가 어느 정도 상환이 되었을 때 슬슬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정도로 계속 서서 이제 상환을 진행하면서 횡보를 계속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HMM의 그 대차 잔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 같은 경우 4,500만 주고요. 지금 이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대차 잔고가. 신용으로 보면, 자, 대차를 한번 보면 계속 이제 체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대차 이 흐름이 별로 좋진 않다. 계속해서 이제 늘어난다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공매도 잔고도 좀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이제는 좀 상환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주에 이제 이 HMM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이후에도 과연 이제 주가가 4만 원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지 뭐 그렇게 좀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매도를 하는 듯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마지막에 매수를 해서 결국에는 당일 거래량은 아주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4% 정도로 보유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HMM 같은 경우는 슬슬 이제 주가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많기 때문에 당장은 올라가기 힘들어도 다시 한번 5만 원 위로 치고 나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 매각 이슈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원래 이제 HMM은 매각 이슈 이외에도 이렇게 계속 실적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5만 원까지 상승을 거의 끝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을 보시면 또 6주 연속 이렇게 최고치를 찍으면서 미주 동안이 9,000달러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이 3,750선에 육박을 하면서 거의 이제 4,000선까지 다 올라왔고요. 계속 매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다 보니까 이 HMM의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투입되는 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임시 선박을 벌써 26번째까지 투입을 했는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입을 하는 거고요. 지금 16,000 TEU급 배가 벌써 7척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1분기까지는 이 16,000톤 이 TEU가 포함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26번째, 25번째 뭐 이렇게 임시 선박도 그동안 많이 투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SCFI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비해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저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컨테이너선이 만선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물동량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1분기가 매출액이 2조였고 영업이익이 1조였는데요. 2분기는 충분히 1조 5천억 이상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이 나온다면 2조까지도 한번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2배는 사실 좀 어렵겠고 1조 5천억 정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 영업이익이 계속 이제 2분기, 3분기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충분히 5조 이상 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가도 상당히 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매각 이슈에 대해서 잠시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박에 대해서 SCFI가 이제 언제 피크를 찍고 내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수출 기업의 이 미주 서한 노선은 네,
노선은 4,716달러를 기록했고요. 58달러 상승했고요. 미주 동안 노선 운임은 이렇게 거의 360달러가 올라서 가장 큰 폭을 사상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주 동안은 사실 우리나라가 별로 이용을 하진 않지만 지금 저번에 한번 여기서 급락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을 날려버리는 사상 최고치를 또 달성하면서 당분간 SCFI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미국, 아시아, 유럽도 이렇게 6,000달러대를 돌파를 하면서 네, 계속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유럽 노선은 4달러 하락했네요. 네,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 전체적인 이 노선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피크가 어딜지 거기서 그거를 이제 주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실적이 호실적으로 계속 받쳐주는 가운데 이제 매각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매각 이슈에 좀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이제 12 전환 물량에 대해서 언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매각 작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이제 입찰 진행도 할 것이고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것인데요. 거기까지 이제 HMM의 주가가 횡보를 끝내고 5만 원을 돌파할 것인지 한번 꾸준히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장은 이제 한국 증시도 조금 하락으로 출발을 할 것 같은데요. 한번 HMM 반등을 기대를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